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ROE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업 분석을 하려면요, 기업 분석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건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손익계산서라든지 그 재무상태표라든지 그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기초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치 분석을 할 때 기업 분석을 할 때 저희가 ROE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성장주를 선택을 할 때 ROE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만큼 기업의 성장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로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원님들께서도 ROE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고, 저희가 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는 분석 시간을, 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제가 ROE부터 설명을 잡아봤습니다. 네,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ROE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그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에 관해서 지표로서 우리말로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익이 얼마만큼 리턴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잡아보자면, 그래서 약자로 R, O, E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주 지분을 활용해서 1년간의 통상 1년간에 얼마만큼을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ROE는 기업의 자본금으로 어느 기업이 있다면 기업의 자본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 나타내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 이런 자기 자본, 주주 지분을 활용해서 1년간에 통상적으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ROE를 계산을 하자면요,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평균 자기 자본이죠. 백분율로 나타내자면은 100을 곱하면 되겠죠. 네, 이러면 ROE가 나오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많은 이제 기초 이론 서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통상적으로 ROE가 15% 이상, 또는 이제 ROE가 15% 이상의 ROE를 나타내는 어떤 기업이 ROE가 1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가 되겠고,
되게 이제 이 15%에 대한 기준은 워렌 버핏이 좀 기준점으로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입이 되는 거고, 되게 이제 5% 이상만 돼도 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여겨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적정 대상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근데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이론 책에서는 이렇게 5% 15% 이상만 돼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죠. 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ROE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대입을 해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ROE의 성장 폭이 있는 구간에 투자가 더욱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현재 시점에 ROE가 뭐 5% 이상이다, 뭐 10%다, 뭐 이런 부분들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종합적인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차트로 바로 한번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볼 때요. 우선 제가 현대차의 상장기업 분석, 저희 유한타증권에는 상장기업 분석 창을 띄워보시고 번호는 2325입니다. 네, 검색창에 2325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퍼니 가이드에 스냅샷을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연간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란에 오셔서 제 ROE만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3년도와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걸쳐서 ROE가 12년도부터도요, 21, 17, 13, 18, 그리고 17년도까지 6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트로 한번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 패턴이 2012년부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걸쳐서 또 17년도에 걸쳐서 2012년도에 ROE가 21 그리고 2013년에 걸쳐서 ROE가 17 그리고 2015년에 걸쳐서 ROE가 10. 네, 소수점은 제외하고 적겠습니다. 2016년에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와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있다면요. 2012년도에 걸쳐서 ROE가 21, 2013년도에 걸쳐서 ROE가 17, 2014년도에는 13, 그리고 18. 네, 이렇게 돼 있죠. 2017년도에는 또 이제 6. 주가 패턴이 그전에는 이제 성장폭을 많이 보였던 어떤 기업이었으니까요. 현대차가 2012년, 13년도에 그 고점을 찍었을 테고 그 고점이 횡보가 나왔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입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 걸쳐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그 연도를 그어봤고요. 네, 주가의 그 움직임을 볼 때 잠시만요. 2012년도에 그 고점을 찍고 ROE가 가장 높았던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네,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당연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ROE에 대한 연관관계에 있어서 투자를 고려해봐야 되는 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실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이론 체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ROE가 5나 15 이상의 어떤 좋은 ROE 구간의 기업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부분도 이제 17, 13 예, 이런 부분도 15 이상, 15 뭐 ROE가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매수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요인들에 있어서 저희 회원님들은 이 구간은 투자를 아예 이제 진행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게 투자를 더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네, 2017년도에 이제 ROE가 6을 기록하면서 여기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보였고 다시 성장하는 것이 이제 2018년 예상치가 이제 7, 19년에 어떤 8에 가까운 소폭 이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자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돌아왔지만 어, 이 구간에서는 저희 회원님들이 투자를 진행을 안 하실 수 있는 것 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게 ROE는 그 방금 제가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에 있어서 ROE가 증가하는 구간에 당연히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 이게 모든 사례에 있어서 어떤 절대값은 아니거든요. 네, 그 뜻은 네, 모든 사례에 적용이 꼭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뜻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메디톡스를 사례로 설명을 드렸죠. 네, 메디톡스의 특징이 2012년, 13년 이 구간에 걸쳐서 어떤 ROE가 30 구간이었다가 어떤 24 구간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60 구간으로 올라갔다가 40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을 보시면은 ROE가 하락해서 주가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큰 성장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되는 그런 패턴이 절대값으로 대입을 해본다면은 주식이 예, 이런 패턴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뜻은 차트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메디톡스였죠? 네, 메디톡스의 월간 차트를 제가 한번 펼쳐봤고요. 아까 그 상장 기업 분석 창을 띄워보자면요, 메디톡스의 연간 네, 연간 ROE를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제가 이 구간이었죠. 2012년도에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있다면 ROE를 적어보자면요. 12, 13년도 사이에 32 그리고 13년도에 24 14년도에 걸쳐서 61을 기록하고 15, 16년에 걸쳐서 43 그리고 다시 좀 소폭 증가합니다. 45 그러면은 이때는 감소 이때는 증가 이때는 소폭 증가 예, 이 형태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차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2012, 13년도에 걸쳐서 ROE가 32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 패턴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이때 월간 차트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ROE가 24로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죠. 네, 오히려 소폭 반등이 또 했어요. 반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은 당연히 60일 ROE를 기록했던 2014년도 한 번의 횡보를 걸친 이후에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60일에서 43으로 ROE가 많은 폭이 하락을 했지만 지속 성장을 보이고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소폭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보였어요. 네, 이 말뜻은 즉 ROE가 꺾여도 주가가 반드시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특히 이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ROE가 25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ROE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의 특징들 중에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뜻은 즉 ROE가 25, 30 이상의 그 기업은 그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당연히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30 이상에서 ROE가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횡보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꼭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성이 너무 높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즉 ROE가 감소를 해도 순이익은 증가를 할 수 있고요. ROE가 유지가 돼도 당연히 순이익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ROE가 증가하면 당연히 순이익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셨을 때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고려를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가가 과연 그 고평가가 돼 있는지, 네, ROE뿐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고려들이 들어가서 주가가 횡보 및 더 소폭 상승을 더 오히려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ROE의 하락은 주가가 ROE 이렇게 하락은 주가가 꼭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ROE의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은 ROE가 25, 30% 이상의 그런 주식들이 나타난 그 형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래도 ROE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주가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반대로 이제 크게 상승을 또 빠졌는데도 ROE가 빠지고 있는데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ROE가 그래도 감소를 하면 주가가 크게 성장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기 때문에 투자를 당연히 이제 좀 지양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반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런 60의 ROE를 기록했던 그 최고점의 ROE를 기록했던 이 구간대에서는 중국 뉴커들의 영향 그리고 보톡스의 그 시장 경쟁력에서 당연히 이제 독보적인 시장 경쟁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메디톡스에 대한 기업이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았던 거죠. 43으로 내려갔어도 주가의 패턴은 지속적으로 더 거품까지 조금 더 꼈겠지만은 올라갔었고 예,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43으로 내려갔지만 횡보를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소폭 하락했지만 16년, 17년 사이에서의 어떤 또 ROE도 살짝 성장을 했었고 2018년도에 40대 또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의 상승을 나타냈던 최근의 그 모습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ROE가 60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고평가된 고평가는 아니고 그 ROE가 상당히 많이 그 높게 기록됐던 구간인데 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혹시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ROE가 그냥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계산을 하면서 ROE를 산정을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회원님들이 많이 문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또 한 가지인데, 평생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거는 평생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니까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매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아 나가겠다. 네, 그렇게들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평생 회원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꼭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ROE의 무한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랑 또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결론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ROE를 아까 계산을 해볼 때 단기 순이익과 평균 자기 자본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단기 순이익은 또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면 또 자기 자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사실 따져볼 수 있지만, 예, 대충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출액이 있다면 이 매출액에서 당연히 원가를 빼야 되겠죠. 원가를 빼고 또 어떤 비용을 빼야 되겠죠. 비용. 그 원가가 비용에 속하겠지만 어떤 판매 그리고 관리비, 예, 이런 게 이제 속하겠고요. 비용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순이익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영업이익이고요. 예, 영업이익에서 또 영업 외의 이익과 영업 외의 비용이 있어요. 네, 영업 외의 이익은 더 해야 되겠지만 영업 외의 비용은 또 빼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제 경상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되겠죠.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제서야 이제 순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단기 순이익이 나올 수 있고, 또 자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은 크게 이제 기업의 자산으로 자산을 한 기업의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서는 자본이 있겠고, 자기 자본이 원래 있겠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있겠죠. 네, 부채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이 자본과 이제 이 순이익 간의 관계만 이제 따지고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제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일단 자산은 자본과 부채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매출과 비용 그리고 순이익이 있다면, 네, 이 순이익과는 별개겠죠. 이 순이익과 자본의 연관관계가 ROE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 이런 계산 방식으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어느 모기업에서 A기업에서 자본이 지금 현재 1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ROE가 20%를 매년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ROE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ROE가 유지만 돼도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이 예를 들어서 자본이 100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ROE가 20%라는 것은 순이익이 20%가 증가한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이익이 20억입니다. 이번 1년도에 발생된 그런 그 통계치가 자본이 100억이고 순이익이 20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순이익이 다음 연도에는 자본이 2년치에는 자본이 그러면 120억이 되겠죠. 순이익과 더해지니까요. 120억에서 또 ROE가 20%가 나왔다는 것은 순이익이 20%가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24억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또 더하면 다음 3년 차에는 144억과 28억이 되겠죠. 그리고 4년에는 172억과 34억, 5년 차에 206억과 41억. 예, 즉 ROE가 20으로만 유지해도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수가 있고, 또 네, 또한 이제 여기 제가 ROE가 2016년 메디톡스의 그 45.36%를 기록했던 그 구간에서 2017년대에는 43으로 한 이 정도로 소폭 하락을 했죠. 그런데 ROE가 꺾여도 순이익이 증가를 했던 부분을 이제 예상치지만 거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자기 자본과 대비를 해봤을 때 순이익을 계산했던 방식들이라서 자본금이 더 높아졌던 구간에서 ROE를 순이익이 43%가 증가했다는 것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ROE가 반드시 높아져야만 순이익이 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ROE에 대한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런 계산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시 상장 기업을 열어본다면요, ROE가 60이라는 것은요, 약간 5년 차에 그 100억을 처음에 가지고 있던 회사가 ROE가 20%다 라고 했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자본이 206억이 되고 순이익이 41억이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음 연도에 이제 ROE가 만약 50%로 증가했다 라고 해봤을 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206억, 자본금이 206억이었을 때 ROE가 50이라는 것은 순이익이 103억이 또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냥 20에서 50으로 가는 사이에 그 순이익이 그럼 차이가 거의 60억에 가깝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단은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서 또 다음 연도에 ROE가 60으로 늘었다는 것은 전체 자산이 또 이제 자본이 309억에 60%가 증가한 것은 이제 한 185억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껑충껑충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 단기 순이익이 정말로 레벨업이 되면서 증가를 하죠,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ROE가 70, 80, 90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요. 즉 어떤 뜻이냐면 현재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업종의 그 기업이 모든 시장을 다 장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 신경영들이 라이벌 기업과의 연관 관계에서도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뭐 애플이나 뭐 인텔, 저희 국내 기업에서나 LG, SK 이런 기업들이 거의 줄도산 문을 닫아야 삼성의 ROE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한 10년, 20년 후에 대한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 기업에 지속적으로 무조건 투자를 늘려 나간다는 것은 현재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환경적 요인과 그 메디프론이 저희가 2014년도에 ROE가 급증했던 그 중국 유커와 같이 그런 환경적 요인과 접목을 해봤을 때도 기업 환경이 항상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좋은 국면에 어,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국면의 기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그런 것들이 더 가치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적합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다룰 내용이 ROE가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ROE가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나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나 어떤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 있다면 투자를 할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적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내에서 고평가에 대한 그 가치를 따질 때는 PER 그리고 PBR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PER, PBR 그리고 ROE의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예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 투자 고려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